자, 일단 똑똑이 손난로는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었죠, 얘들아. 그래서 아세트산 나트륨을 준비한다. 아세트산 나트륨을 이제 용지로 준비해 놓은 거고, 얘랑 뭐 70g 정도 준비한다. 그치? 삼수화물이긴 한데, 우리가 여기다가 물을 섞을 때 물은 매우 소량 쓴다. 10에서 30g 사이만 쓸 거고, 얘를 쭉 가열하면서 완전히 과포화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물의 양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얘가 그냥 용융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끈덕끈덕한 어떤 액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얘를 불을 싹 꺼가지고 이제부터 냉각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세트산 나트륨은 특징이 뭐냐면 물에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을 때, 수화되어 있을 때 그 안정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작은 어떤 흔들림이나 이런 데에서는 얘네들이 충격 먹고 속출되지는 않는 거야. 만약에 이게 흔들기만 해도 갑자기 확 속출돼버리면 상품성이 없는 거잖아. 문방구에 팔고 있는데 들어오는데 갑자기 속출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과포화 용액이 만들어진다. 그치? 자, 그래가지고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비닐봉지에 넣어놓고 금속 똑딱이를 하나 갖다 놓은 다음에 똑딱 꺾어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동 에너지가 빵 가해지는 거야. 그럼 얘가 과포화 상태였다가 얘가 이제부터 원래 포화 상태로 이제부터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포화가 되면서 여기에 지금 용해되어 있었던 과하게 용해되어 있었던 고체들이 석출되기 시작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고체는 용해되는 게 흡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석출되는 과정은 발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석출하면서 이제 우리는 발열 과정이 일어나니까 열이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난로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손난로로. 그렇지? 이게 똑딱이 손난로의 원리가 되고, 자, 흔들이 손난로는 발열 과정은 맞는데 그 원리가 완전히 다르죠. 그치? 거기 안에 철가루가 들어가 있거든. 철가루가 들어가 있고, 자, 요 녀석을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산화반을 시키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산화철 만드는 거야. 그래서 Fe2O3 만들어내게 되면, 자, 얘 개수가 뭐 2, 3, 4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화합하는 이 과정이 대표적인 산화 과정이고 발열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철의 연소라고 얘기하진 않고 철의 산화 과정이거든. 그래서 이 반응은 매우 느려.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이 열을 내가 느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너네들 자연계의 철은 다 녹슬고 있잖아. 녹슬고 있는 철 옆에가 있으면 뜨겁니? 이렇지 않다는 거지. 이 반응이 왜 뜨거움을 못 느끼냐면은 너무 느린 반응이라고 그래. 그래서 실제 연소 반응은 빠르게 일어나니까 열을 확 느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화학 변화는 다 느린 반응이기 때문에 이 변화가 너무 느리면 열이 발생되는 걸 느낄 수가 없다. 그렇지? 그래서 이 흔들이 손난로 안에는 또 다른 재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로 뭐가 들어가냐면 아주 극소량의 물을 넣어요. 극소량의 물이 있고요. 거기 안에 소금을 같이 넣어. 그 다음에 활성탄이라고 얘기해서 활성탄, 이게 숯가루를 얘기하는 거야. 숯가루. 그래서 탄수가루, 숯 이런 걸 넣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톱밥도 같이 넣어요. 톱밥은 왜 넣어요? 네, 그런 걸 얘기해 보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자, 가만히 보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물과 소금과 활성탄은요 이 반응을 좀 빠르게 만들어주는 어떤 촉매 역할을 좀 해주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산화 과정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산화 반응은 우리가 나중에 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산소가 들러붙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 반응 이렇게 배워요. 그쵸? 근데 좀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전자의 이동이 있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더 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산화 반응이라는 말은 전자의 어떤 이동이 있는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 전자가 이동할 때 이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물과 소금을 섞어주게 되면은 얘는 지금 소금물, 즉 전해질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전해질이 만들어지면 이 전해질은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온들이 이 전자의 어떤 전기적인 인력으로 인해서 좀 더 흐름을 빠르게끔 도와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철이 녹쓰는 것도 그냥 물에 담가놨을 때보다 소금물에 담가놓게 되면은 철의 녹쓰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국물 속에 있는 전해질이 전자의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이 반응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활성탄 숯가루 왜 썼냐? 숯가루 우리가 지난 뭐 공유 결정을 얘기할 때 탄소 결정 이런 것들 보니까 어때요? 육각 결정으로 쫙 이제 판상 구조로 되어 있었잖아. 빈 공극이 많아.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비어있는 어떤 공극이 많기 때문에 이 공극 속에 지금 소금물들이 다 스며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철과 소금물이 잘 만날 수 있게 표면적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소금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표면적이 넓어진 빈 공간과 이 철이 잘 맞닿게 되는 거라서 반응 속도가 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 빈 공극이 어떻게 뭐 이래서 티키타카가 맞으려면은 셀프 티칭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억나세요? 네. 빈 공극. 여기에 수분이 머물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소금물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으면 자, 구멍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표면적이 넓은 상태에서 소금물이 머금고 있으니까 철가루랑 닿는 면적이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순식간에 확 일어나거든? 그리고 이게 부직포 재질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쵸? 까끌까끌한 그 재질이 있잖아. 그래서 공기의 어떤 그 순환이 좀 자유로운데 그 공기 중에 있었던 산소가 딱 들어왔을 때 계속 흔들어주는 거야. 흔들어줘야지만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오고 접촉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흔들게 되면 이 산소가 이 표면적이 넓어진 철가루랑 만나는 게 좀 많아지니까 순식간에 반응이 진행되면서 뜨거운 열을 느낄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톱밥은 왜 갖다 놓냐면 이거는 어쨌든 부직포 재질이니까 열이 발생해도 열이 금방 빠져나가거든. 그래서 그 열을 어느 정도든 머금고 싶은 거야. 톱밥을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쭉 깔려 있으면 열이 빠져나가는 걸 조금은 막아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단열재 역할을 해줘요. 단열재. 단열재. 열이 빠르게 빠져 확산돼서 나가는 거를 방지해준다. 요게 흔들순환의 원리가 된다. 아주 그냥 전형적인 뭐 중등과학 문제고 요거는 나중에 뭐 뭐든 간에 한 번쯤은 언급이 분명히 될 거야. 응용돼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들 좀 잘 이해하고 있다가 뭐 응용해서 풀어보시고요. 내가 볼 때 요 내용이 이제 한 번쯤은 영재고 기출에 나올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요즘 계속 양초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양초 문제도 이제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게 트렌드가 바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 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체 용해도에 대한 내용까지 쭉 전달해봤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기체. 기체가 많이 녹는 조건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너네들 뭐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기체는 어쩔 때 많이 녹일 수 있니? 온도가 어떨 때? 차가울 때, 그치? 콜라 먹을 때 콜라 끓여 먹는 사람 있니? 없어요. 그쵸? 왜 콜라를 차갑게 얼음을 넣어서 먹냐면 온도가 좀 차가워야지만 이게 좀 톡 쏘는 탄산이 많이 있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끓이게 되면은 갑자기 막 부글부글 하면서 막 기체가 속출되잖아. 그치? 그래서 끓여 먹는 사람은 변태죠. 그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네는 콜라 먹을 때 캔을 딴 다음에 한 3일 뒤에 먹니? 아니면은 이걸 따자마자 먹는 게 맛있니? 따자마자 먹어야 맛있어. 왜? 따면 왜? 압력이 약해져서 그래. 탄산이 빠져나간다고 얘기하잖아. 걔가 기체가 빠져나간 건데 거기 안에 있는 지금 캔 뚜껑을 열어버리는 순간부터 대기압으로 지금 압력이 낮아지는 거야. 그 안에는 지금 압력이 굉장히 센데. 그치? 그래서 기체는 압력이 높을수록 많이 녹고 그 다음에 이게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녹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론을 풀어보자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기체 문제의 용해도를 얘기할 거고 자 이번엔 얘가 기체다. 이렇게 기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수용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면은 기체는 뭐 예외가 없어. 그냥 100% 얘는 발열 과정이야. 왜냐면 자 기체는 이미 얘네들은 에너지 준위가 가장 최상위급이란 말이야. 그치?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안정화되는 거거든. 용매화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안정화되는 거라서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안정화되는 거니까 남는 에너지가 열로 무조건 방출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20도씨 물을 가져온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녹여버리게 되잖아. 그러면은 그 수용액은 20도보다 조금 뜨거워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발열 과정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용해도를 정의할 거니까 요걸 동적 평형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역 변화의 목적지 K를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평형상수 K를 딱 보니까 기체, 수용액 모두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상태가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불균등화 평형이라고 앞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고, 그때는 기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KP가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A의 압력을 우리가 써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분자는 수용액이니까 압력이 없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몰농도로 써줘야 되더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을 때 용해도의 정의는 포화 용액의 몰농도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이 분자값을 우리는 용해도 S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기체 용해도 S는 평형상수 K 곱하기 A 물질의 기체 압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 아까 고체와는 다르게 두 가지 영향 요인이 있다는 소리야. 용해도를 증가시키려면 K 값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는 A 기체의 부분 압력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지. 그치? 두 가지 영향이 다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K와 용해도를 보게 되면 K가 증가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용해도가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K를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온도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얘는 온도를 우리가 바꿔주면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얘가 K가 증가하는 건 우리가 정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치? 근데 정반응은 예외 없이 발열이니까 뜨거워지는 반응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변화를 차갑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는 얘를 냉각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게 뜨거워지는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정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그러면 정반응으로 증가했으니까 K 값이 증가할 거고, 그러면 용해도도 증가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항상 중등과학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자, 탄산수를 준비한대요. 탄산수를 준비해서 똑같은 탄산수를 이렇게 준비했대. 준비한 다음에 여기는 지금 T1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T2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T1, 여기는 T2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림을 보여줬는데 T2에서 이렇게 좀 뽀글뽀글 이러고 있는 거야. 네. 자, 그리고 T1과 T2 중에서 누가 뜨겁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누가 뜨거워요? T1. 근데 자, 이렇게 그림 진짜 이렇게 나오거든? 자, 누가 뜨거운 거야? 모르지 않나요? T1. 모르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 항상 물어봐. 애들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해서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T2가 뜨거운 거야. 얘들아, 이거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네. 기포잖아. 이 기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많이 녹아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녹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석출돼서 날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림에서. 사이다를 불로 끓여봐. 그럼 부글부글 막 기포가 보일 거야. 네. 그치? 거기 안에 있는 지금 탄산들이 다 날아가는 거야. 이산화탄소로. 네. 알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날아가고 있는 거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용해도가 작다는 거잖아. 그치? 용해도가 작다는 건 그만큼 기체이기 때문에 온도가 뜨겁구나 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지. 차가울수록 많이 넣고 뜨거울수록 적게 넣는다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T2가 뜨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동과 이해되니 지금? 네. 근데 T1이 막 더 차가워야지. 네, 그죠. 그래야 많이 녹을 수 있는 거예요. 기체는 네 눈에 안 보여. 네. 용해된 걸 보이는 순간부터 그건 용액이 아니잖아. 헷갈려? 아니 왠지 T2가 끓고 있어서 저도 T1이 원래 더 크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끓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아니야. 끓고 있는 거 이거는 여기는 용매가 끓고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안에 녹아있는 기체가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금 예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끓일 때 약간 나가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그렇게 한 건데 끓인다고 하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네. 너 내가 사이다를 끓인다는 게 물을 끓이고 있는 게 아니야. 네. 거기 안에 있는 기체가 나가는 걸 보고 있는 거지. 네. 100도에 도달하지 않아도 얘는 부글부글 거려요. 40도만 돼도. 네. 그러면 그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녹아 있었던 기체가 나가는 거라고. 네.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 네. 이해되지? 네. 아니면 한 40도까지만 가열한 다음에 퍼와. 딱 갖다 놓고 보면은 계속 기포가 날아가. 그래서 기포가 보이는 순간 용해도는 작다라는 걸 기억합시다. 아주 중요한 내신 문제인데 이 내신 문제가 영재고에 잘 나온다. 알겠지? 그러면 용해도를 보면 자 기체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바뀔 때 이렇게 우하향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차가워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용해도 곡선의 어떤 기울기를 통해서 발열인지 흡열인지도 판단이 가능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요것도 있고, 그쵸?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압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지. 자, 근데 미리 얘기할게요. 이 압력이 전체 압력이니 아니면 A의 부분압이니? 부분압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탄산수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이산화탄소만의 부분 압력만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요 압력, 그죠? 이 부분 압력, 자, 분압과 용해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거고, 얘네는 지금 분압이 높을수록 많이 녹는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근데 이 실험을 했던 과학자가 누구냐면 헨리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헨리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줘. 헨리의 법칙. 그래서 그 물질의 기체 압과 부분 압과 용해도의 어떤 관계를 실험으로 증명해냈다. 자, 그래서 조건이 있죠. 자, 실험은 언제나 통제 변인이 있는 거니까 통제 변인부터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일단 온도는 좀 일정하게 맞춰놔야 되는 거지. 온도가 바뀌면 K가 바뀌니까 뭐 정확한 실험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진짜로 상수를 납두기 위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놔요.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놓으면, 자, T도시라고 쓸게. 온도를 맞춰놓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K 값은 일정한 상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때 말하는 상수를 평형상수이지만 헨리 상수다라는 표현도 써줘요. 헨리 상수. 진짜 상수를 두겠다는 소리야. 그치? 자,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이제 실험을 할 건데, 자, 일단 용매를 뭘 베이스를 쓸까 봤더니 물을 베이스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얘는 물을 쓸 건데 당연히 물의 양도 일정량을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정량의 물을 가지고 실험한다. 물을 용매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압력을 바꿔가면서 얘 녹는 양을 비교를 할 건데, 자, 그 비교할 때 이게 극성 기체를 녹이니까 자, 물에 아주 잘 녹는 거야. 실험이 안 돼. 어떤 연관성도 없어. 암모니아 기체는 되게 물에 잘 녹거든. 넣자마자 없어져. 그래서 0.5기압을 걸었는데 쓱 다 녹았네. 1기압을 넣었는데 쓱 다 녹았네. 2기압을 넣었는데 쓱 다 녹았네. 아이, 그냥 압력을 거의 주지 말아볼까? 해서 압력을 0.3기압 그렇게 줬는데 쓱 다 녹아버리는 거야. 어떤 비례 관계를 얘가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실험할 때 극성 기체 가지고는 실험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는 거의 녹지 않는데 그 조금 녹은 거를 측정을 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는 무극성 기체를 가지고 실험을 해. 무극성 기체의 물에 대한 용해도를 압력에 따라서 비교를 한 실험을 헨리의 실험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사실 중등과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선행에서는 엄청 많이 나왔었어. 무극성 기체인지를 찾는 것들. 알겠죠? 자, 이게 통제 변인이고요. 실험을 했대요. 실험했을 때 결과가 나왔는데, 자,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진짜 압력이 증가하니까 녹는 양이 증가하더라라는 걸 찾아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녹는 양이 많아지더라. 그것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걸 찾아내는 거야. 1기압 걸었더니 1g 녹았어. 그럼 2기압 거니까 2g 녹는다는 걸 진짜 확인했다는 거지. 그래서 점 비례해서 녹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 녹는 양은 몰수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질량을 측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녹는 양이 비례한다라는 걸 찾아낸 거야. 당연한 결과겠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많이 녹으면 기체가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부피가 있었잖아, 얘들아. 많이 녹으면은 많이 수축할 줄 알았던 거야. 그치? 근데 수축하는 양은 동일하더라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녹는 부피는 녹는 양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더라라는 거야. 이게 두 번째 결과였어요. 이상하잖아, 그치? 왜 많이 녹았는데 녹는 부피는 일정할까? 그래서 요거를 실험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얘가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어떤 실린더를 하나 갖다 놓은 다음에 일정량의 물을 이제부터 딱 갖다 놓은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이제 기체를 넣어줄 건데 처음에 내가 기체를 뭐 6개만 넣어줄게요. 6개. 알겠죠? 그래서 육물을 넣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넣어준 거야. 그리고 피스톤으로 이렇게 쭉 이제 닫아준 거야. 그다음에 물의 증기압력은 무시합시다. 그렇죠? 물의 증기압은 없어. 증발은 거의 무시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갑시다. 그래서 A 기체를 육물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요게 초기 부피를 보니까 6ml 이렇게 나온 거야. 그치? 자, 그럼 기체 1몰당 부피가 1ml라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 6개가 있을 때 6ml니까 1개 있을 때 1ml겠죠? 그리고 피스톤이기 때문에 이 압력은 지금 1기압이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이 반응기가 지금 1기압으로 쭉 누르고 있는 거지? 근데 무극성이니까 잘 안 녹는 거야. 알겠지? 자, 현재 이런 상황이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면 한참의 시간을 내가 가져다 두겠다라는 소리야. 그치? 자, 그래서 한참의 시간을 쭉 갖다 놓게 되면 요게 만약에 하나가 녹았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하나가 뿅 녹았어요. 그럼 여기 몇 개 남아? 5개 남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남았어. 그럼 몇 미리가 감소하니? 1mm 감소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1mm가 쭉 감소한 거야. 그래서 이게 1mm가 줄었다. 5mm가 남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1g이라고 합시다. 1g이 녹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초기 상태고 얘가 이제부터 동적 평형 도달했을 때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얘가 속출하고 다시 녹는 속도가 같아진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런 상태에 도달한 거야. 아, 그러면 1기압 걸었을 때 얘는 1g 녹는구나 찾아냈고 그때 줄어든 부피는 1mm다라는 소리죠. 그쵸?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해봐요. 이제부터 얘를 2기압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추를 1기압짜리를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지. 자, 그러면 초기 상태가 바뀌어. 자, 일정량의 물이 있었고 6개의 기체가 있었는데 자, 이제 내가 1기압 추를 더 갖다 놓게 되면 2기압을 걸린 거잖아. 자, 그럼 보일의 법칙 때문에 부피가 몇 미리로 수축하니? 3mm로 수축해버려. 그치? 그래서 기체 몰수는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이게 수축한단 말이야. 그치? 쭉 수축해가지고 이게 수축해서 얘가 3mm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이게 2기압 초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부터 1몰의 부피가 바뀌어요. 자, 초기 상태에서 그 조건, 실험 조건이 중요한 거야. 얘는 1몰에 대한 부피가 몇 밀리냐면 1ml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보일의 법칙 때문에 얘는 1몰의 부피가 몇 밀리를 줄어든 거야? 0.5mm로 줄어든 거야. 그래서 6개가 있을 때 3mm를 차지하고 있었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을 두겠다는 거야. 이건 초기 상태였으니까. 그치? 그랬더니 아, 이게 2기압이 걸리니까 2배 녹더라라는 소리야. 2g 녹는데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체는 4개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그때 줄어드는 부피는 몇 mm만 준다는 거야? 1mm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왜냐면 1몰의 부피가 바뀌었거든. 그치? 그래서 이게 역시나 줄어드는 부피는 1mm로 똑같다는 거야. 2몰이 녹는 건 맞다. 근데 1몰의 부피가 0.5라서 얘는 1mm가 수축하는 거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니까 비례해서 녹는 양이 2배로 증가하더라. 하지만 줄어드는 그 부피, 그죠? 줄어드는 그 부피는 지금 1mm로 동일하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헨리의 실험 결과예요. 물론 지금 증기압은 다 무시한 거고 기체 A만 있다고 생각한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실험을 이해한 다음에 항상 이제 기억할 때 뭐냐면
현재 초기 조건이 바뀌면 그때 일몰의 부피가 얼마인지를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지금은 이제 이론은 이렇다는 거고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거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어줄 거거든. 여기 있는 거 미리 예고하면 어려워요. 헷갈릴 거고. 그래서 지금 요 이론을 일단은 좀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쭉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알겠죠? 자, 셀프 티칭 꼭 하세요. 네.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이 보는 거랑 또 너네가 빈 땅에 헤딩해서 그려보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 그려가면서 복습을 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네.